네, 월요일부터의 요약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요약집에는 암기법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월부터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거죠? 교양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시험 공부라는 건 오늘 공부하잖아요. 적어도 다음 날 기억나야 돼요. 적어도. 오늘 공부, 오늘 이 책을 50회 읽었는데 다음 날 기억 안 나면 그건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오늘 만약에 책을 20페이지 나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쭉 읽지 마시고 그 애월과 암기상 있죠. 그걸 20번, 10번 봐요. 그리고 시간 나면 책을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처음부터 읽잖아요. 분명히 오늘 한 거 다 못 읽고 주무십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한 것 중에 암기 포인트 있죠. 제 책에는 다 표시될 테니까 그런 걸 10번, 20번 보고 적어도 내일 기억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시간 나면 처음부터 쭉 읽으세요. 안 읽어도 돼요. 시간 없으면. 근데 나올 걸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항상 문제 나눠드리죠. 그 문제를 보시고 모르는 걸 책을 찾아보는 식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뭐 성격상 처음부터까지 쭉 꼭 읽어야지. 그 성격은 버리세요. 그건 4월까지 방식입니다. 공법을 오늘 60페이지를 공부하고서 6시간 쭉 60페이지 봤어요. 그 다음날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그건 시험 공부 아닙니다. 5월부터는 뭘 공부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중계 공부하겠죠. 그럼 중계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중계가 중계지 뭐 이건 시험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지문이 나오면 꼭 맞춰야지. 그러게 모든 과목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 보시고 이 문제가 변형됐을 때 내가 맞출 수 있겠다. 그러게 하시면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일단 이제 이건 이제 5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은 높은 법, 낮은 법이 있죠. 가장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 밑에 이제 법률 법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이죠. 이제 법률은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얘들이 다 법률입니다. 얘들은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에서는 법의 그 아웃라인만 만들고 세부적인 건 행정부의 위임에서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게 명령입니다. 행정부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만든 것을 대통령령이랍니다. 같은 말로 시행령 그러죠. 근데 한 글자로 영이라 하죠. 두음법칙이라 영이라 표기합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있죠. 걔들이 만든 걸 부령이라고 같은 말로 시행규칙이랍니다. 우리 시험과 관계된 부가 국토교통부령이라 우리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명령까지는 전국에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조례는 그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이 법 과목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20개 중에 헌법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우리 시험 과목 약 20개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고 그럼 법이 있으면 밑에 법령까지 공부하는 거죠. 이걸 합해서 법령 그랬습니다. 그 법이 있으면 그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하는 거죠. 우리 중개사법도 판례가 한 2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의 체계가 있다면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과목은 크게 세 파트가 있죠. 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3편이 중개실무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고득점 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다 맞춰야 돼요. 여기를 거의 다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양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중개실무도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중개실무는 다른 과목과 겹친 게 많으니까 이건 어차피 공통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 부분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다 맞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주 정도 여기를 할 것이고 다음 2주 반 정도 이쪽을 할 겁니다. 마지막 1주 반 정도 실무편을 하겠습니다. 일단 법령은 아무튼 다 마친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령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악리법 먼저 시각기록에 우리 이게 요약집 59페이지 있어요. 금지행위가 33조 1항과 2항이 있죠. 1항은 주어가 개업공의사 등입니다. 등이 있으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죠.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중개 대상물 매매업 안 됩니다. 그 다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그와 협조하면 안 되죠. 다음 초과수수 안 됩니다. 의뢰인은 판단을 그르치게 안 됩니다. 이게 매할초판입니다. 그다음 이제 금지 증서가 있죠. 거래에서는 안 되는 증서를 중개 안 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쌍방대리 안 돼요. 부동산 투기 조장 안 됩니다. 이게 증직상투고 증직상투 뒤에 항상 뭐가 따라 나와요? 꾸단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다음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중개하고 다른 계공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이게 증직상투 꾸단 되죠? 이건 계공 등이 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항은 주어가 누구든지로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전 국민 모두입니다. 전 국민 모두. 이 계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호가 이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특정 계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인을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거. 그다음 이제 2호는 그 반대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중개 사용을 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계공에게만 중개를 의뢰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하게 업무하는 계공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게 됩니다. 다음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에 의뢰하지 않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계공이 정당한 표시 광고하는데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겁니다. 다음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차각 높게라고 했죠. 제차각 높게입니다. 아까 앞에 꾸단이 있었죠. 제차각 높게 꾸단까지 이게 이제 거래일서 교란행위죠. 그래서 노래를 보겠습니다. 제차각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걸 외운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가 있죠. 계공은 부당한 표시 안 됩니다. 광고. 첫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을 즉 허위 물건을 표시 광고한 거죠. 그다음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엽사부심이라 나왔고 내 물건은 아닙니다. 일단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 이런 거 광고하지 말한 거죠. 광고 빨리 내리란 말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하지 말한 겁니다. 그다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말한 겁니다. 이거 이제 부당을 세웠죠. 부당한 과거가 있어요. 부당한 과거를 이제 쏙 빠뜨리니 오, 조와 조우, 조태 외웠습니다.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우, 조태 외웠어요.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죠. 다음 오가 뭐죠?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물결이 2개 있죠. 제가 다 모든 제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 땡땡 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냥 한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500 5 땡땡. 몰랐죠 그런 거. 저는 뭐든지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500만 원 갖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행정처분 해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chế 도가 있죠. 부운희망 설치하다가 지쳤습니다. 부가 부정한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운영규정 위반한 거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입니다. 망은 사망의 사안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공정회사 자격 취소가 있죠. 부양정이 증해서 자취합니다. 부양정이 식당이에요. 그 식당이 증해서 자취하는 거죠. 부는 거짓 부정하게 자격 취득입니다. 양은 양도 대여입니다.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양도 대여죠. 다음 정은 항상 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이중 소속입니다.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한 징역형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그래도 자격증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은 등록 결격이면서 자격증 날아갑니다. 다음 소공은 자격정지가 있죠. 소유인 설거지 자정해야 합니다. 소가 이중 소속이죠. 인장이 인장 위반이고 확인 설명 위반. 그가 거래계약서 거짓 게재 허위 게재입니다. 지가 금지행위. 아까 금지행위가
매알초판, 증이상투, 꾸단까지죠. 다음 이제 계공이 절등치가 있어요. 부, 동서양, 결정망, 이업다 시업이 있습니다. 부는 거짓 부정하게 등록받은 거죠. 등은 이중 등록, 소가 이중 소속, 양은 양도되어죠.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 여긴 등록중이라 성명 또는 상호도 들어가. 상호. 등록중인 빌려준 게 상호 빌려준 거죠. 그래서 성명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중 양도되어입니다. 결은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중개업 하던 도중에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 못하게 절등치 시킵니다. 정은 항상 정지예요. 이 정지가 두 개입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을 일시킨 자 절등치. 다음 계공 자기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간에 일하면 절등치입니다. 망은 사망 이상이죠. 다음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행동하면 절등치입니다. 임등치는 임등치는 무협지죠. 무협지 제목이 정지상투 꾸단입니다. 이게 꾸며낸 단편이죠. 그래서 무협지 이름이 정의상투의 꾸며낸 단편입니다. 출판사가 어디죠? 매알출판사임. 무협지는 날아다니니까 손자 증거 미교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 무협지가 2년에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다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해당합니다. 여기서 매알초판 정지상투 꾸단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 계공이 금지행위하면 임등치입니다. 사가 이중사무소입니다. 이미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죠. 소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하라 했죠.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입니다. 저는 전속중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가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 거짓계좌나 이중계약서입니다. 미가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겸은 겸업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겸업제한이 있죠. 겸업제한 위반하면 임등치입니다. 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입니다. 이제 계공이 이러게였죠. 이러게. 그리고 이제 행령 형벌 가입범 형벌. 중개사법은 형벌이 딱 두 가지죠. 3-3과 1-1 두 가지입니다. 그럼 3-3은 자 무협지인데 무협지를 부모님이 보라 그래요? 보지 마라 그래요? 부모님이 못 보기 교란하죠.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못 보기 교란합니다. 이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죠. 교란행위 가까이였죠. 제차각 높게 꾸단입니다. 제차각 높게 꾸단 중에 꾸단은 임등치 들어가요. 근데 제차각 높게는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단은 행정처분은 여기 없어요. 근데 깜빵 가거나 벌금 낼 수 있죠. 일단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등록증이 없죠. 등록증 없으니까 이도 행정처분 받을 수가 없어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깜빵 가거나 벌금 낼 수 있습니다. 다음 1-1은 소설입니다. 소설 제목이 등소양, 출판사가 매알출판사임. 누가 키운 양이에요? 유배의 양, 걔 몸이 아픕니다. 유가 유사명칭이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계공 아닌 자가 유사명칭입니다. B가 업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의가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입니다. 양이 두 개 있죠. 이 양은 등록증이 있으니까 등록증 양도 또 양수 대여 받은 자 들어가 받은 자. 다음 이건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들어갑니다. 다음 계공 아닌 자가 표시한 거죠. 계공 아닌 자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1은 소설이 되고 3-3은 무협지 부모님이 교란시킵니다. 이제 과태료 해볼게요. 과태료. 지금 중개사법 과태료입니다. 중개사법은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 두 개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는 협회 노무원이 그러겠죠. 다시 정당한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데 돈 받고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는 협회 노무원이 이게 500만 원입니다. 아까 부당이 뭐예요? 이거죠. 부당하게 과거를 쏙 빠뜨리니 이거 하나 빼먹었다. 좋다 이게 부당한 겁니다.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거리질서 교란행위 넣으면 틀리죠. 걔는 3-3이거든요. 우리가 따로 구분해 외웠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무조건 500만 원이에요. 우리 협회도 무조건 500만 원.
다음 연이 연소교육 받지 아니한 자, 연소교육 받지 아니한 자, 설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모니터링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다음 100만 원 이하는 계좌서 문등이 휴강입니다. 걔가 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자와 등이 있는데 자격 취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하라 했거든요. 7일 이내에 자격증 미반납입니다. 이 등도 등록 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못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 소는 중개 완성했어요. 중개 완성하면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라 했거든요. 그 설명 안 하면 그래서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의 과태료. 물은 사무소 간판에 문자, 글자, 뭐 성명 같은 거 잘못한 겁니다. 다음 2가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한 겁니다. 이전 신고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죠? 이자 뒤지면 10일.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안 한 겁니다. 휴업 신고예요. 사전 신고. 휴업하면 세트로 4개 돼요. 휴업, 폐업, 중개업체에게 휴업기간 변경 신고 안 한 겁니다. 다음 광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 사무소 연락처 소지 명칭 이런 거. 그럼 광고할 때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이들 아무튼 한 4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그리고 이 아까 독립적 문제는 4문제 나오고 좀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지문 속에 하나씩 파고 들어가요. 지문 속에 그냥 이거 아닌 거 고르시오라고 4문제 나와요. 아까 행정협물까지 그 지문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한 8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꼭 지금까지 한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제1편 중개사 법령 하겠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여기 페이지를 항상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따로 보지 않아요. 책 순서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복습할 때 책 보는 거면 이제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먼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최고 높여주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점 맞으실 분은 이거 이대로 꼭 외우셔야 돼요. 100점이 못 보이면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걸 예전에 시험에 이걸 여기다 개혁 공인중개사 하면 틀리죠. 그래 시험에 냈습니다. 예전에. 이걸 부동산 업 그럼 틀리죠. 부동산 중개 틀리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러게 옛날에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몇 년간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들어왔죠. 어려운 게 들어와서 굳이 유치하게 장난 안 쳐도 돼 이제. 옛날에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 유치하게 이런 걸 장난쳤거든요. 아무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어떤 또라이가 들어가면 또 낼지 몰라요. 또라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면 이거 이대로 오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가 3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국민제 3가지. 근데 95점 맞으려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95점 맞으세요. 그냥. 뭘로 100점 맞아요. 그냥.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아서 100점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90점 맞은 실력 되는데 찍어서 맞힌 거죠. 근데 90점 맞은 실력이 다 찍어서 다 틀리면 90점 맞는 것이고, 뭐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아서 맞는 거 아니에요. 찍어서 몇 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조 정의는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정의 다음과 같다. 그럼 잠깐 칠봐 보세요. 2차 과목에서 여기 뭐뭐를 말한다 끝나죠. 항상 뭐뭐만 말한다 읽으세요. 다 2차 모든 과목에서 뭐뭐를 말한다 끝나면 뭐뭐만 말한다. 그러니까 중개람은 뭐뭇을 말한다라고 끝나죠. 그럼 중간에 넷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려요. 다시 중개람은 뭐뭇을 말한다로 끝나면 중간에 4개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립니다. 뭐뭐만 말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중개사라 4가지로 분설해 온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 빼먹으면 모르거든요. 예전에서 거래 당사자를 빼버렸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다 맞았다 했죠. 이걸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개사 4가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나 빠졌네라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개람은 제3조에 따른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급압 권리죠. 급압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이게 중개입니다. 이게 우리 법상 중개란 말이죠.
그다음 자 2호에서 공인중개사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에 동그라미 1번 써 있죠?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뭐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한 자. 다른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그럼 틀리죠? 그냥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건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있으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해도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종사 안 하고 장롱 속에 들어가도 장롱 면허도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3호 중개업이 나왔죠.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개입니다. 중개업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뭘 받아야 돼요? 의뢰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뭐 받아야 돼요? 보수 받아야 된다. 그다음 중개를 뭐로 해야 돼요? 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개업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중개업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행한 걸 말한다. 중개업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 두 개 빠졌죠? 두 개? 그래서 중개업이 세 글자라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는 거. 그래 여보세요.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개다. 그래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이제 개공이 나왔는데 개공이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은 뭐 한 자죠? 사무소 등록한 자. 등록이 뭐죠? 이제 내 이름으로 중개업 하겠다고 시군구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 우리 자동차 등록증 있죠. 그러듯이 내 이름을 시군구에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사장님을 뭐라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법의 CEO를 뭐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사장님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건이 하나입니다. 사무소 등록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써 있어요. 자, 이 말 맞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람은 공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한다. OX 뭐죠? X죠. 자격 취득 없죠? 자격 취득 없어요.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다. 요건이 뭐다? 등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소공과 보조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고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종업원을 뭐라 불러요? 고용인. 우리 법에서 종업원을 뭐라 한다? 고용인.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피용자란 말이 없어요. 고용자란 말이 없습니다. 고용주도 없어요. 고용주가 개업공인중개사. 피용자를 말한다? 고용인입니다. 그럼 고용인은 두 가지죠. 이 소공은 자격증 있는 사람, 보조는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5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사람은 개공에 소속된, 다음 이 말 빼면 틀립니다.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자. 자격증 있다고 써줘야 돼요. 다음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한다. 제외라고 냅니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말 빼면 틀립니다. 시험에 이 말을 빼버립니다. 이 말 빼면 틀려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을 수행한다. 둘째, 남 밑에 있으니까 사장님의 업무도 보조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두 개 있다는 걸 꼭 외우세요. 다시 중개업무 수행한다. 그리고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임원사원 포함 그랬죠. 이제 포함이 이런 말입니다. 잠깐 7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권리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주체가 됩니다. 근데 법인이 출생하려면 설립 등기해야 되죠. 그 해산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법인의 인적 구조가 크게 3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대표자고 대표 바로 아래 사람이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밑에 모든 종업원이 그냥 다 피용자 고용인이에요. 이래 인적 구조가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사원 임원 나오죠. 그럼 일반 회사원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대표자 바로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직업이 회사원이야. 그 회사원은 다 여기에요. 회사원. 회사원이 아니에요. 법에서 사원 임원이 뭐예요? 대표자 바로 아래 사람. 이게 주식회사라면 얘가 이사고 얘가 대표이사예요. 우리 막 TV에 무슨 이재용 회장 나오죠. 회장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어요. 그냥 대표이사, 이재용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사고 얘가 누구다?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대표이사. 그다음 그 출자이사거든요.
사원이 출자자예요. 출자자.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대표 사원 그럽니다. 다시 출자자를 뭐라 그래요? 사원. 그 중에 높은 사람을 대표 사원 그래요. 그런 지 회장이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대표 바로 아래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 나머지는 다 뭐다? 일반 종업원, 다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이라면 대표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원임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증 없지만 중개법인 이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사. 다음 고용인 중에도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원임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얘도 소공이에요. 둘 다 뭐란다? 소공. 그래서 얘들 소공이 되고 얘들도 소공이 된다. 그래서 아까 임원 사원 포함한다. 소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얘들도 자격증 없죠? 근데 자격증 없으면 말이 이사지만 중개업무는 못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 없죠? 이사라고 목에 힘만 주지 중개업무 못합니다. 얘도 중개업무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원 임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뭐란다? 소공. 그래서 아까 이 소공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 6호가 중개 보조원이죠.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 빼면 틀립니다. 자격증 없다고 써줘야 됩니다. 다음 그 뒤에 읽어보면 자 여기 이 세 줄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려요. 이 세 줄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예로서 거래계약서 작성 들어가면 틀려요. 그건 중개업무죠. 확인설명 들어가면 틀립니다. 확인설명도 중개업무거든요. 그러게 시험에 낸 적 있어요. 여기다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틀립니다. 그건 그건 자격증 있는 사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개공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좌하지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이건 4줄, 이건 4줄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8줄 정확히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아닌 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중개업무 수행에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 빼면 틀립니다. 여기는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다음 공통점은 둘 다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둘 다 중개업무 보조한 자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 2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아닌 자. 여기는 중개업무 수행, 여기는 들어가면 틀린다. 그 차이점 2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8줄 다 그냥 외우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8줄 다 외우고도 이게 들어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차이점 꼭 외우세요. 진짜요. 제가 예전에 이걸 받아쓰기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다 쓰더라고 어떤 분이. 근데 이게 들어간지 몰라서 시험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2개를 꼭 외우세요. 내가 아는 거하고 시험 문제 푸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그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시험에 뭐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틀려야지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이거 다 외워놓고 이건 되니까 틀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가 아니죠. 시험은 이걸 빠뜨리구나 그걸 기억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여기는 그 말을 써주게 틀리게 내구나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1번 문제입니다. 이제 법령상 용어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중개 나왔죠. 그럼 중개 사 4가지다.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맞았죠. 둘째 거래 당사자가 맞았죠.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빼면 틀립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맞았고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다음 자 2번 개공은 요건이 하나죠. 이 법에서 사무소 등록한자에서 맞았어요. 3번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해서 둘째 일정은 보수받고 셋째 업으로 행하는 건 맞았습니다.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이사자도 소공에 아까 포함된다 그랬죠? 포함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중개보조는 중개사 아닌 자 맞았죠? 아닌 자? 아닌 자 맞았고 그 뒤에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아닌 자 뒤에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그죠? 중개업무 수행 들어갔는가? 거래계약서 작성 들어가면 틀리죠? 그걸 항상 염두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쭉 있다가 중간에 살짝 거래계약서 작성 쓰면 나도 모르게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개의무 수행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맞았어요.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 외국법. 2법이죠. 2법은 우리 한국법이죠. 중개사법. 외국법에 따라 자격증 채권자 포함 들렸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는 외국에 따와도 됩니다. 운전면허는. 근데 우리 자격증은 외국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봅니까? 안 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외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 다음 자 2번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와요.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보수를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라는 겁니다. 3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아까 소공에 포함된다 그랬죠? 포함된다. 자, 4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빠졌죠? 아닌 자 빠져 틀렸죠? 아닌 자 빠져 틀렸다. 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꼭 쓰라 했죠? 여기서 아닌 자를 뺀 거죠. 그 다음 개공의 업무 보조는 뒷부분은 맞았네요. 뒷부분은 중개무 수행 안 들어가서 맞았습니다. 다음 5번은 좀 이따 할 텐데, 자 개공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리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하겠죠. 객관적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맞았습니다.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 개공의 주관적 의사하면 틀리다고 좀 이따 나옵니다. 예,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고용인이 두 가지였죠. 고용인. 소공은 공인중개사고 보조는 아닌 자. 다음 소공은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죠. 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중개사무소. 먼저 대표님 있겠죠. 대표님이 개공이고 이제 직원 고용인이 크게 두 부류가 있겠죠. 고용인 두 부류가 남녀가 아니라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이 고용인으로 현재 세 명이 일하고 있어요. 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사무소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중개 보조인이 받았네요. 하필 보조인이 받았어요. 이제 고객이 물건을 물어보겠죠. 저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물건이 있어요? 물어보겠죠. 보조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물건 얼마예요? 뭐 가격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한 거 물어봅니다. 뭐 전망이 어때요? 그때부터 말하면 안 돼요. 뭐 전망이 좋다 안 좋다는 확인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못합니다. 전망이 어때요? 물어보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누구 바꿔줘야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 바꿔줘야 돼요. 그 전망이 딱 튀었고요. 뭐 버스가 많이 다니고요. 앞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다 확인 설명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요즘 경쟁이 심한 적은 그 전화 통화 녹음했다가 구청이 줘버립니다. 그런 데 있어요. 지금은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중개업은 누구만 한다? 둘이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더 잘하죠. 실제로 더 잘해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지 일은 더 잘합니다. 돈도 얘가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신고한다고요. 보조인이 돈도 못 벌면 그냥 내버려둬요. 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근데 나는 자격증이 있는데 옆에 사무소 이 자격증 없으면 돈 많이 벌면 배 아프잖아요. 그럼 딱 녹음해서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눈치 잘 봐서 해야 돼요. 적당히. 너무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사람은 적당히 봐. 적당히. 아무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안 틀릴 것 같죠? 안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내면 다 거의 다 틀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차이점 두 가지. 얘는 공인중개사, 얘는 아닌 자. 얘는 중개업무 수행 꼭 들어가야 되고 얘는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5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중개를 법조문 그대로 내면 좋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또 냅니다. 먼저 일단 정의가 아까 네 가지였죠.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우리를 찾아서 제 부동산 좀 팔아주실래요? 라고 매도 의뢰합니다. 우리 노 할 수 있죠. 이 아파트면 전 아파트 중개 안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오케이 예스 했습니다. 그러면
팔아주실래요? 청약가. 네, 팔아드릴게요. 승낙이 일치해서 뭐가 성립하죠? 청약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걸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죠. 다음 평도를 찾아와서 저 부동산 사고 싶어요. 좋은 것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청약하니까 네, 알았어요. 승낙했습니다. 그럼 을과평에도 뭐가 성립하죠? 청약 승낙 일치했죠. 여기도 중개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계약이 두 건이 있죠. 여기 하나 두겠습니다. 근데 평이 찾는 물건이 X랑 유사하더라고요. 그럼 둘이 매매하도록 중간에 꼬셔야겠죠. 꼬시는 걸 말한다? 중개행위. 잘 꼬셔서 둘이 매매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뭐라 부르죠? 매매계약을 뭐라 불러요? 이 거래계약.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중개는 누가 했죠? 을 혼자 했죠. 중개행위. 중개계약은 몇 건이 있어요? 여기 한 건, 여기 한 건. 중개계약은 두 건이 있죠. 그러죠? 그럼 거래계약은 누가 있어요? 갑과 병. 그걸 중간에 도와주는 게 중개죠. 중개행위.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러죠? 민법 처음부터 다시 하겠네. 민법 11월 강의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5, 6월 달에 왜 그러냐면 5,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만 찾아서 골라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꼭 학원을 나온 이유가 학원에서는 이런 아까 기본적인 말도 다 해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그럼 집에 가서 내가 모르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서 공부해요.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서. 근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은 내가 아는 걸 실수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꼭 나오셔서 선생님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거 다 말해주죠. 그럼 기억이 나죠. 그럼 난 집에 가서 어려운 거 하면 쉬운 거 학원에서 어려운 거 집에서 이게 다 매치가 되는 거죠. 방금 이거 지금 법률행위 지금 사실행위죠 지금. 민법 11월 달에 공부하는 건데 이거. 아니 괜찮 지금 다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틀릴지 알고. 틀릴지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다 그럽니다. 지금 어려운 거만 골라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와서 쉬운 것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이제 대답 안 하지 이제. 계약이 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럼 이게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이건 갑이 법률 효과를 받으려는 효과 의사가 없어요. 그냥 병 데려가서 갑집에 가서 그냥 집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죠. 꼬시는 거죠. 이건 사실행위. 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중개계약서. 그럼 중개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갑과 을, 을과 병. 그럼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얘둘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를 이가 주에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공부해 여기. 지금 우리 중개가 뭐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중개란 게 이제 이 네 가지를 갖춘 게 중개란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 법상 중개가 되려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 자격취득 있어요? 없죠. 자격증 없어도 우리 법의 중개에 해당합니다. 여기 등록 있어요? 등록 안 해도 우리 법 중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있으면 중개예요. 다음 여기 의뢰 받은 거 있나요? 의뢰 안 받아도 중개가 됩니다. 다음 보수 안 받아도 되고 업으로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여기 안에 이런 말 없거든요. 이게 용어 정의예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상 중개가 되려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네 가지만. 그럼 이제 적법하게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적법하게 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 그럼 무등록자에게는 이 중개인가 중개업인가가 천당과 지옥을 와갑니다.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돼야 한대요. 무등록 중개하면 처벌돼야 한대요. 처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하고 돈 받으면 처벌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업이 돼야 처벌돼요. 업이 돼야지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인은 업자가 안 붙으면 절대 처벌 안 돼요. 돈 받아도. 업이 붙은 순간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와 중개업을 나누는 가장 큰 실익은 이 무등록자에게. 무등록은 업이 안 붙으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돼요. 내 업이 붙은 순간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세부적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 책 양가로 2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바크 권리.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바크 권리.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공부하죠. 그 물권 봐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이 용의물권, 담보물권이 있고 용의물권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이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이 민법의 물권이 8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이 8개 중에 어떤 걸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걸 중개할 수 없는가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점유권 중개할 수 있었어요. 점유권 중개 못하는 거죠. 얘는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죠. 그럼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죠. 매매하면 소유권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땅짓자라 부동산에 관해서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건 토지 건물 가능하죠. 얘들은 다 부동산에 관한 거라 다 중개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정 물건입니까? 약정 물건입니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이죠, 법정. 법정입니다. 법정이에요? 민법을 다시 하겠어요, 아무래도. 아니, 지금 원래 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유치권은 어려운 판례 여러분 어려운 판례 다 알고 있어요. 유치권 어려운 판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5, 6월 달에. 근데 지금 가장 기본 이거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의체계부터 했죠, 법의체계. 그 외양가 있죠. 지금 여러분 안 잊어볼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법의체계부터. 그냥 그때 5월 되면 법의체계 잃어버리거든요. 뭐 명령이 뭔지 조례가 뭔지 잃어버립니다. 제가 한 거 이게. 속으로 정말 잊어버린다고 지금 뜨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표정 관리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건 법정이에요. 약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법정 물권이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한 걸 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성립한 유치권을 이전 양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죠. 이건 법률행위라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성립된 법정 물권을 양도 이전할 때는 법률행위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에도 법정 이상권이 있어요. 그럼 법정이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한 법정 이상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에 관한 거라 중개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다 보는 게 있어요.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이거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물권 중에 중개할 수 있고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채권에서는 자 우리는 민법 시간에 15개 계약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거 3가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3가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매매할 때 환매권 특약할 수 있죠. 이거 이전할 때 중개할 수 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럼 증여는 민법 시험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중개할 수 없다. 중개는 유상 쌍무만 가능합니다. 무상 편무는 중개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책이 똑같아요. 이제 중개 대상인 건 소유권 중개할 수 있죠.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유치권은 법정이라 성립은 중개 못하지만 이전할 때 중개할 수 있다. 얘들도 다 법정이라 성립할 때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한 걸 양도가 이전이죠. 중개할 수 있다. 임대차 중개할 수 있죠. 환매권 이전 중개할 수 있죠. 그 다음 점유권 중개 못한다 그랬죠. 질권 X. 분묘기지권은 이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죠. 관습법. 또 법으로 인정된 거니까 중개할 수 없다. 법률행위만 중개할 수 있어요. 증여는 무상이라 중개할 수 없죠. 얘들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라 중개할 수 없다. 우리는 법률의 행위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법률 규정이죠. 상속을 중개합니까? 이지용 죽음에 상속받게 해줄게. 중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도 다 법률 규정이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건 박스로 내는 거죠. 다음 중 중개 가능한 걸 고르시오라고 박스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중개행위가 있어요. 중개행위. 중개는 아까 이걸 말하는 지금
그럼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중간에 매매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고 개공의 독자적용이 사실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독자적용이지만 매매가 성사되도록 중간에 도와주는 상행위, 보조행위, 상행위입니다. 돈 벌려고 하죠. 상행위, 보조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중개행위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아까 해당하는가는 이건 주관적 판단합니까? 객관적 판단합니까? 객관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했죠. 그 다음 중개는 자 쌍방한테 의리받아도 중개가 될 수 있고 일방에게 의리받아도 당연히 중개할 수 있죠. 당연히 중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는 법률 사무를 할 수 있거든요. 법률 사무와 중개는 구별되죠. 법률 사무와 부동산 중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법률 사무할 수 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말은 변호사는 중개업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답니까? 받지 않는답니까? 받는다죠? 다시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등록 기준에 당연히 자격 취득이 있겠죠. 이 변호사가 자격증, 중개사 자격증 없이 등록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변호사니까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법원은 판결할 때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이 맞다 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원래 합니다. 이게 수험생을 골타먹은 게 아니라 원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말을 그대로 써줘요. 이 변호사는 나는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않는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다 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원래 이렇게 판시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틀렸다고 판시한 거예요. 니도 자격증 따오란 겁니다. 자격증 따오라 했어요. 이게 이제 서울 서초구에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공부에서 자격증 못 땄어요. 못 따니까 쪽팔리잖아요. 다 말이 나는데. 이 사람이 등록관과 FP 변호사를 보고 있겠죠. 자격증 못 따이고 등록 못 하니까 이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나는 변호사니까 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등록 받을 수 있다고. 그때 협회에서 엄청난 로비했어. 우리 협회에서. 이 사람은 자격증 따야지 된다고 협회에서 로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등록증 자격증 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 쪽팔렸죠. 못 따서 쪽팔려. 소송인 저 또 쪽팔려. 그 다음에 이제 중개태당 권리는 아까 저당권은 중개태당 권리에 들어갔죠. 저당권을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사채할선이에요. 사채할선. 사채할선이 뭔지 알죠? 사채할선 뭔지 모릅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준 걸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 필요하더래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돈놀이 하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 데려다 줘요. 그럼 내 손님 데려왔으니까 나한테 돈 줄 거 아니에요. 수수료.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면 그래? 내 아는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이 저를 돈 준다고요. 사람 데려왔다고. 그런 게 금전소비자 알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 사람 직업이 금전소비자 알선하는 건데 그때 저당권 설정까지 알선을 업을 하려면 이건 등록해야 되죠. 저당권은. 그러죠? 등록. 이게 중개대상 권리니까 이걸 여기는 중개업 등록할 필요 없지만 이걸 업으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중개업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무등록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주업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이어도 거기다 플러스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려면 중개업이니까 등록해야 돼요. 안 하면 3-2 3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았습니다. 대여받았는데 불법으로 중개업 하는 거죠. 근데 의리라는 사람이 와서 오피스텔 임차하고 싶대요. 오피스텔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했냐면 오피스텔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인 걸로 가장해서 임대차 했어요. 다시 오피스텔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임대차에 있습니다. 그럼 이 행위가 중개 행위인가 아닌가 문제가 돼요. 이게 중개 행위라면 우리 법이 적용되고 중개 행위가 아니면 아예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중개 행위가 뭐였죠? 우리 중개의 정의 네 가지. 중개 사물에 대해서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거래 당사자를 알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거래 당사자를 알선해서요. 자기가 직접 임대차했어요. 자기가 직접 임대차한 거지 누군가를 알선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건도 아닌데 자기 것은 가장해서 임대차 했을까요? 판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사건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개업 하면 그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건물주들이 맡긴다고 다 알아서 하라고. 번호키도 다 가르쳐줘요. 번호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피스텔 번호키 알고 있는 거죠. 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단기로 빌린 것 같아 아마 한 3개월 정도. 그럼 3개월 정도 빌리면 보통 월세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번호키 있으니까 주인 몰래 자기 일을 해본 거죠. 주인 몰래 3개월 월세 받아보려고. 주인 몰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원룸 단지인데 원룸 업자들이 번호키 다 가르쳐준다고요. 그럼 누가 2개월 빌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자한테 알릴 게 아니라 내가 2개월 월세 받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 모르죠. 그렇죠?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한 2개월 빌리니까 보증금 안 주고 2개월 월세 미리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그러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자기가 직접 당사자인 거지 중개한 거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이제 공인중개사 하겠습니다.